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가 크게 올랐고요. 2,500을 다시 회복하면서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미중 관세 우려 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이번 주말까지 아마 통화를 통해서 뭐 협상을 잘 해서 이 관세부가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됐고 또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구글이 투자를 많이 한대요. 생각보다 더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한번 정리해드리고 트럼프 2기의 무역 전쟁과 1기가 달라요. 그 원인을 좀 살펴드리고 또 무죄 이재용이 풀어야 할 삼성 반도체 문제. 강혜령 기자님이 상당히 이제 반도체 전문가시죠. 그 이혜진 요즘에 네이버 정말 주가 뜨겁습니다. 정말 불이 좀 붙은 모습이고 네이버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주주들도 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의 스마트폰 보조금과 딥시크, 이게 MLCC 관련된 내용이고 헬스케어 자료가 나왔고 제일기획, 금호석유, 한국타이어 그리고 대상, HS 효성 첨단 소재, 동국제약, SK가스, 풀무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현재 제가 3시까지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제 오후장하고 그리고 사이맥스가 실적이 어제 잘 나왔고요. 보고서는 이게 작은 기업이라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그냥 이익이 없었는데 75억이나 재작년 4분기에. 그래서 좋았고 반도체 장비에서 라운테크랑 좀 약간 이제 일부는 경쟁하는 그런 장비사죠. 대상도 정말 깜짝 실적 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고 SK가스도 예상을 2배 이상 뛰어넘었고 HS 효성 첨단 소재도 모처럼 좋은 실적 냈어요. 기대를 넘었고 풀무원도 해외 쪽이 좋아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냈습니다. 산일전기 역시나 좋은 실적 냈고요. 이녹 첨단 소재도 OLED 소재 매출 증가로 뭐 깜짝 실적을 냈고 세아제강이 이제 아까 발표됐는데 와, 영업이익이 예상을 한 4배 가까이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실적을 좀 낸 흐름입니다. 오늘 어제 공시로는 이노스페이스, 현대인프라코, 하나금융지주, APR, KCC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근데 어제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여기 노션 요즘에 쓰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저도 멘붕 와가지고 다 복구했어요. 이메일 보내서 좀 복구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친절하게 대응도 해주시고 이게 사실 무료잖아요. 무료인데도 대응을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노션 관계자분께 직원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메일 보내니까 이렇게 바로 복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제 노션에서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2월 5일 이제 오늘 끝난 미국 증시는 다우 나스닥 모두 다 올랐고요. 주로 태양광 에너지 테크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하고 달러는 좀 빠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관세 전쟁이 다소 후퇴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고용 지표가 좀 약간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악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관세 1개월 연기했죠. 근데 중국도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트럼프가 시진핑과 이제 통화를 할 거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어제. 그리고 시 주석과 통화를 근데 24시간 내에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좀 서두르진 않겠다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경에 좀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이 모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도 좀 긍정적 요인인데 미국은 모든 제품에 다 부과하는 거죠. 그 알파벳에 대해 중국이 조사하는 거예요. 구글 반독점 조사, 구글과 또 켈빈 클라인 있죠. 그 의류 거기 PVH라는 기업과 생명공학 기업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좀 압박하는 거죠.
엔비디아에도 유사한 반독점 조사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인텔도 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졸트는 9인 이직 지수인데 요게 요 그래프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게 1.19인데 예, 한마디로 이제 일자리가 얼마나 많냐. 예, 그러니까 실직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수예요. 이게 평균이 1.19거든요. 예, 2019년 평균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 돌아왔죠. 여기는 뭐예요? 이 실업자 한 명이 일자리 두 개나 얻을 수 있어요. 뭐 굉장히 이제 그 실직자분들도 일자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 거니까 좋은 건데 이건 이제 굉장히 비정상적인 흐름이었죠. 예.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 어려웠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꺾였죠. 이제 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평균으로 돌아갔고 현재 이제 1.1 이상은 나오니까 아직도 실직자들이 그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운 환경은 아닙니다. 고용은 탄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수 자체는 예상보다는 좀 감소했어요. 예, 그렇지만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이제 일자리는 더 많은 상황이니까 기업들이 채용도 적게 하긴 하지만 해고도 잘 안 하는 약간 이제 안정적인 노동 시장이고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랑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고 특히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좀 불확실하지만 이 노동 시장은 건강하다. 그렇지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큰 이슈는 없었어요. 구글은 시간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발표했는데 주가 급락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매출이 119억 6천만 달러인데 예상보다 못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클라우드가 AI거든요. 야, 너네 AI 투자 왜 이렇게 하는데 AI로 이렇게 성장을 못하냐? 이렇게 이제 시장은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간 건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 가이던스인데 올해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저희 올해 원래 예상은요 579억 달러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750억 달러. 깜짝 놀란 거죠. 43. 근데 주가는 왜 안 좋냐면 아니 지금 AI로 돈도 못 버는데 더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빠졌지만 반도체는 좋죠. 예, 데이터 센터를 더 깔 거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브로드컴 주가가 그래서 좀 시간에서 반응을 보였던 게 브로드컴이 저 구글에 맞춤형 AI 칩 있죠. 이름이 TPU거든요. 이거 설계하는 회사가 브로드컴이에요.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만든 이제 설계하는 이런 알파벳 자체 반도체 투자가 늘지 않을까. 이래서 어떻게 보면 탈 엔비디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브로드컴 주가하고에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MD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예상을 하회했고 데이터 센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부진하고 시간외에서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특징주는 팔란티어가 뭐 어제 실적 보여드렸죠. 예, 뭐 놀라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만 비싸다는 거 PER이 100배 넘고요. 5년간 1000%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테슬라, 애플, 아마존, 메타, 알파벳 다 오른 이유는 똑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완화. 예,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머크는 마이너스 10%. 머크 이제 알테오젠과 같이 그 협업하고 있잖아요. 알테오젠에 예, 이 SC 제형 피하 주사 맞는 그 기술을 머크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머크가 어제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테오젠과는 상관없고요. 그 머크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백신이 하나 있어. 가다실이라고.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한 암이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공급이 좀 약간 줄면서 좀 어쨌든 중국에 대한 부분이 좀 꺾이면서 실적이 미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키트루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매출을 올리는 이 항암제는 여전히 고성장했어요. 21%. 요 키트루다랑 알테오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크는 안 좋았지만 뭐 이거는 알테오젠과는 좀 별개 이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포티파이가 음원 우리나라로 치면 멜론 같은 회사죠. 여전히 가입자 늘고 있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억 7,500만 명이나 돼요. 3,500만 명이 증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달 만에 증가한 거죠. 이 사용자 수가. 펩시코 이제 음식료 회사죠.
네, 4.5% 빠졌고요. 청량음료 수요가 줄고 있고 모더나는 이제 RFK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거의 임박한 것 같습니다. 백신 반대론자잖아요. 그래서 주가 빠졌고 태양광회사 인페이지 에너지는 시간외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시간외에서 급등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주요 이슈로는 이제 오늘 트럼프 2.0 무역 전쟁과 1.0 무역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거는 제가 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좀 글이 많죠. 이렇게 요거를 제가 뭐냐면 그 PP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PPT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요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예, 트럼프 관세 전쟁 1기와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 트럼프 일기 때는 17년 초에 중국과 대화를 시작을 했죠. 예, 중국과 이제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 서명한 다음에 관세 부과 안 했어요. 1년 동안, 1년 내내. 그리고 2018년 1월 22일부터 관세를 때립니다. 어디다?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부터. 그리고 2018년 3월에 철강 알루미늄. 멕시코 관세부가 압박했다가 결국 안 매겼고 아이폰도 관세부가 안 했어요. 뭐냐면 일기 때는 모든 제품에 한 것도 아니고 약간 미국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하고만 했잖아요. 트럼프 얘기는 뭐죠? 바뀌었어요. 일단 관세를 먼저 때려요. 협상을 안 해요. 일단 관세 때려. 그 다음에 협상하자. 그러면 오히려 말 더 잘 듣지 않을까. 실제 그러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단수가 돼버렸고 트럼프 일기는 주로 산업재 같은 데 집중했는데 이번 관세는 모든 제품이에요. 그냥 다야 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리고 보복 관세도 지금 하겠죠. 멕시코도 한다 그랬고 캐나다도. 너가 매겨? 나도 매길래.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이런 데서 보복 관세 매기면 부담이 생기죠. 당연히.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이고 그리고 연준은 이제 물가 예측이 그래서 불가 좀 할 수가 없다. 예. 한마디로 트럼프 관세 전쟁 1기와 2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반영이 안 된 건 아닌데 이게 트럼프가 뭘 보죠. 완전 사람이 그 트럼프 1기랑 2기는 완전 레벨이 달라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단수예요. 완전 고단수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이 관세를 통해서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압박을 하겠죠, 계속. 그리고 모든 제품에 다 부과돼요. 그냥 모든 나라에 앞으로 부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 얘기도 우리가 긴장은 하기는 해야 된다. 다만 한국은 먼저 선반영은 했지만 예, 관세가 부과될 때마다 출렁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타리프 이게 관세죠. 이 세탁기 있죠. 대형 세탁기 관세를 언제 매겼냐면요. 2018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겼어요. 미국이. 대형 세탁기. 그랬더니 가격이 0에서 33% 올랐어요. 5년 동안. 요거는 전체 물가, 예, 요거는 가전제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빨간색은 그 세탁기 가격입니다. 근데 관세 부과가 이때 끝났잖아요. 그리고 23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물가를 봤더니 세탁기 가격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가전제품도 떨어졌고. 근데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현재까지 전체 그림을 보면 관세 부과 이제 안 하거든요. 이게 끝났는데도 대형 세탁기 관세 부과 전보다 어쨌든 후를 이제 다 했더니 올랐어요. 가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일단 부과해서 이게 이어지면 관세 부과 끝나도 옛날로 못 들어가요. 옛날보다는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물가를 올리는 요소고 되도록이면 안 올리는 게 좋죠.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가 지불하는 세금인데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최종 구매자에게 다 전가하거든요. 그럼 구매자들은 가격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여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관세가 여러모로 좀 피곤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1기랑 2기랑은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사실은. 2기가 1기보다는 더 힘든 상황이죠. 무제 이재용이 풀어야 할 삼성 반도체 문제. 삼성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HBM3 이거 결국 개발만 하다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이 취재를 하신 것 같은데 삼성이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드디어 엔비디아에. 예. 근데 아마 그게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원래 1분기 말부터 개선된 제품을 공급한다 그랬는데 조금 쉽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1C라고 있습니다. 6세대 D램입니다. 1A, 1B, 1C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당초 5월에 1C 이게 첨단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양산하기로 했는데 이걸 또 하반기로 미룬다고 합니다. 재설계하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설계를 한 거죠. 재설계한다는 거. 경쟁사 하이닉스 이미 양산 시작했어요. 훨씬 앞서가는 거죠. 하이닉스가. 시장 상황도 지금 전통 반도체가 썩 좋지 않고 중국 CXMT가 쫓아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죠. 근데 이건 뭐 이미 반영됐고요. 뭐 이 부분도 반영됐고 이런 악재들은 이미 다 반영은 된 거예요.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예, 저런 게 해결이 돼야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 1분기에 적자날 수도 있다는 좀 충격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그러겠냐 좀 싶긴 한데요. 그래서 삼성의 전략은 최첨단이 뭐죠? 1C, 1B. 그러니까 5세대가 1B고요. 6세대가 1C입니다. 근데 1C는 올해 연말 돼야 될 것 같고 5세대 1B로 승부를 볼 것 같아요. 예. 요 비중을 31%까지 지금 7%거든요. 요게 보면 여기 1X, 1I, 1Z 이렇게 좀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1X 빨간색 요 밑에 있는 거. 예. 요게 이제 1X입니다. 비중 저게 이제 가장 옛날 등급이고 1Y. 예. 요 1Y가 이제 요거죠. 1Y도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다음 1Z가 요거예요. 이 중간에 여기. 예. 1Z도 비중이 이제 줄어들죠. 원래는 제일 많았는데 그다음 1A가 제일 많죠 지금. 이게 작년 4분기니까.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 늘었다가 이제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럼 얘는 뭐냐? 요 검은색. 얘가 1B예요, 1B. 1B를 이제 올해 연말까지 40%까지 늘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 좋아지겠죠. 그래서 1B를 급격히 늘릴 예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말에 1C까지도 만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더 이 단수를 올리고요. 파운드리 투자는 좀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나노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 이후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희 소프트웨어 회장과 미팅했고 720조 규모의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연합에 참여 가능성은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삼성은 무조건 좋아요. HBM, 최고급 D램, 파운드리 다 공급이 가능해지니까. 근데 그에 앞서 빨리 이런 이제 양산 능력, 핵심 반도체 1B, 1C에 대한 경쟁력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 하이닉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못하면. 그래서 삼성은 어쨌든 상반기 내에 뭔가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이면서 그걸 잘 헤쳐나가면 기회가 큰 게 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혜진 네이버 이사의 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에 MLCC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자제품 소비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고 중앙정부가 보조금 주고 있고 중국 통신기기 이게 스마트폰이죠. 이것도 12월이 특히 좋아요. 여기가 12월. 지방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사람들이 좀 산 거죠. 그리고 1월 20일부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아마 중앙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을 했고 비용 효율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가전제품 이런 부분은 MLCC 수요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크 나오면서 비용을 좀 아끼자.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렸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 AI고 뭐 제주반도체라든가
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최근에 좀 강했던 배경인데 이 경량화 모델이 나오면서 결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좀 빠르게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MLCC는 또 좋아요. 예, 또 AI 기능이 들어간 MLCC는 용량이 더 커집니다. PC 기준으로 1.5에서 2배나 들어가요. 그래서 무라타라는 세계 1위 MLCC 회사도 최근 디바이스에 대한 AI 기능 탑재로 고용량 MLCC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효율적 AI 등장은 이 같은 또 추세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삼성전기한테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서버용 MLCC도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근데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과점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계속 투자를 하니까 네, 지금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쪽인데 그 탑픽은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 클래시스로 이렇게 보고서를 좀 적어주셨고 SK바이오팜은 이제 뇌전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그러죠? 그 뇌 경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발작한다 그러죠. 발작.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치료하는 이제 치료제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면서 이익이 크게 늘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달러도 강했고 그 다음에 이그니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세노바메이트가 그 엑스코플이에요. 뇌전증 치료제인데 중국 허가 신청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로열티 같은 거죠. 이거를 4분기에 유입받을 전망이고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 같고요. 엑스코플이 미국 유통망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만한 두 번째 제품도 좀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있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그 항체약물 접합제 ADC라는 거 있죠. 항체 거기다가 약물을 달아서 그 어디죠? 암세포만 딱 타겟해서 거기서 약물을 터뜨려요. 효능이 좋죠. 그래서 그걸 ADC라고 하는데 ADC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얘기고 최근 다이이치 상교가 전체 생존율 목표를 달성을 못했나 봐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상 1상 중입니다. 얀센이 임상 2상을 진행하면서 이거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얀센이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리가켄바이오는 3천억 정도의 마일스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2분기 브릿지바이오가 이제 특별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그 임상 2상 완료 예정인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그 BTT877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아마 리가켄바이오가 이걸 예전에 도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뭐 리가켄바이오도 일정한 돈을 받겠죠. 클래시스는 4분기 견조한 수출 증가세 기록했고요. 25년 미국 진출의 실질적 원년이다. 미국에서 주요 장비를 작년 4분기 볼유머, 올해 3분기 시크릿 맥스, 27년 슈링크 유니버스에 걸쳐서 꾸준히 미국에서도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론자는 세계 1위 CDMO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절대적인 경쟁자입니다. 세계 1위인데 여기서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제약산업 성장하고 있고 생산을 이제 위탁하는 거죠. 저런 CDMO 회사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론자는 시장 평균보다 2에서 3% 높은 수준 성장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우리나라 CDMO 기업들한테 의미하는 게 크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CDMO 경쟁 심화, 생산 능력에 관해서는 제약사의 자체 생산 비중은 현재 55% 수준인데, 그러니까 CDMO는 위탁 생산이잖아요. 근데 그 제약사들이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게 많아지면 뭐하러 수주를 주겠어요. 근데 지금 55%인데 향후에 50%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생산보다는 외주 주겠다는 거죠. 제약사들이. 그럼 CDMO는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중국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분위기를 또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가동률이 8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가동률 80%면 사실상 완전히 그냥 공장을 계속 풀로 돌리는 거죠. 향후 몇 년간 CDMO에서는 공급 능력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될 것 같다. 고객들의 초기 단기 임상 프로젝트 감소 관련 초기 단기 사업 영향에 대해서 전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다. 그러니까 임상 프로젝트가 좀 줄곤 있는데 전체 신약으로 봤을 때 이 개발하려는 파이프라인 수는 여전히 굉장히 많다.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론자 실적 통해서 CDMO는 호황이다. 몇 년간 공급 과잉 우려 없다. 그래서 국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업들 실적이나 주요 뭐 이슈들 좀 말씀드릴게요. 제 계획은 어제 실적이 예상보단 조금 잘 나왔고요. 근데 크게 막 성장하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적 전망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 그렇지만 광고 경기 취약 지났고 저성장 국면은 이어지고 그리고 PER 7.5배 배당만 6%가 넘어요. 고배당주로 계속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고 금호석유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주가 올랐죠. 일회성 비용 200억. 근데 더 나쁠 게 있냐? 합성고무 이제 돌아섰다. 이런 인식이죠. 그래서 일단 1분기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3년간의 감익, 이익이 감소하는 거 이제 드디어 끝난다. 이래서 낮아진 주가에서 이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주가 올랐습니다. 한국타이어 흉터는 남았지만 상처는 회복 중이다. 이 내용은 이제 실제 이제 한국타이어가 실적이 좀 영업이익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회사 한온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인수 전에 모르겠습니다. 손상 차손 이제 자산이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거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에 반영됐는데 이제 연결로 편입이 돼요. 한온 시스템 실적이 그 한국타이어 실적을 갉아먹을 수도 있죠. 만약에 잘못하면.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오히려 플러스 효과. 한온 시스템이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털 건 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교체용 타이어 여전히 업황 좋고 다만 관세 우려가 있고 그 주가 상승하려면 수요가 늘어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수요 당연히 늘어야 돼. 가격 원가 고마진. 그러니까 제품가가 더 올라야 되고 원재료보다. 그리고 전동화 불확실성이 한온 시스템의 기업 가치가 올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될 때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한온 시스템 관련한 악재만 아니라면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주가 회복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상은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려 기대치를 83%, 장류와 소스류, 뭐 김치 이런 게 잘 됐대요. 추석 시점 차이도 있었어요. 추석 시점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낮은 기저 영향도 좀 존재를 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작년 4분기 실적은 좀 좋았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추석이 9월에 있냐, 10월에 있냐 이 차이죠. 9월에 있으면 3분기, 10월에 있으면 4분기로 반영되니까 그 차이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바이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이오 말고 음식료의 바이오는 사료입니다. 사료. 예, 동물의 사료. 예, 동물 이제 그 키우는데 들어가는 그 사료 있잖아요. 사료 첨가제. 그 중국산 요게 이제 라이신인데 라이신에 대해서 유럽이 중국산 라이신을 반덤핑 관세를 발표해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호재죠. 대상한테. 왜냐하면 중국산 라이신은 경쟁 제품이거든요. 58.3에서 84.8. 너는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이거죠. 그래서 유럽 내에서 중국산 비중이 60%나 돼요. 이거 부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좋죠. 라이신 매출 비중이 바이오 중에 절반이 라이신이거든요. 대부분 유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라이신 생산량도 늘리고 중국이 꺾이니까 이거를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 수혜로 대상이 부각될 수 있고 본업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2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건 좀 너무 과했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주가 회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긍정적이죠. 예. 그래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기대하고요. HS 효성 첨단 소재는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4분기는 좋았습니다. 타이어 보강제, 타이어 코드. 그러니까 타이어에 첨가제를 넣어요. 그래서 타이어를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라미드랑 탄소섬유, 아라미드가 방탄복 같은 데 들어간 소재고 탄소섬유는
그 수소 연료 탱크 있죠. 그런 데 들어가는 수소 이제 보관하는 예, 그런 이제 보관용 그 이 보관 용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수 섬인데 요게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에는 적자폭을 줄일 것 같다. 5G 케이블에도 들어가고 수소 탱크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아침에 그 라이브 할 때 수소 어떻게 보냐. 수소가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수소 쪽을 본다면 만약에 수소가 좀 살아난다면 HS 효성 첨단 소재가 좀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타이어 보강제는 이제 글로벌 증설도 제한돼 있고 중국 부양책이 있어서 견조할 것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모멘텀은 결국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회복이 달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탄소섬유는 중국 증설 따른 공급 과잉 국면이고 현재 중국 경쟁사의 평균 가동률이 50%. 그러니까 이 탄소섬유도 중국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했죠. 힘들었는데 이 중국 증설 따른 공급 과잉 국면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도 힘들어지니까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이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가 핵심이고 여기서 돈을 벌고 신사업 아라미드 탄소섬유가 이제 취약을 벗어난다면 주가는 조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제약은 이제 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팅비가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TV 방송 광고도 하는데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하고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죠. 예, 마데카 크림이라고. 예, 그거를 직영몰과 오프라인 비중을 늘리겠대요. 이게 마진이 좋고요. 비용 부담이 좀 낮은데 홈쇼핑은 비용 수수료를 좀 많이 내야 되니까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간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개량 신약 유레스코 정도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SK가스는 KB증권의 전우재 연구원님이 생각보다 실적이 되게 또 좋더라고요. 우리 이게 23년 연말인가요? 23년부터 우리가 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 기억나세요? 23년도 가을인가 연말에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보고서 나온 거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LPG 트럭이 많이 팔릴 거다. 왜냐하면 경유 트럭 금지하거든요. 1톤 트럭 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SK가스 괜찮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던 게 울산 GPS라고 LNG하고 LPG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정 같은 데 판매하는 거죠. 근데 요게 24년 하반기에 가동되니까 이걸로 돈 많이 벌지 않겠냐. 그 기대가 있었고 실제 가동이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의 핵심 뭐냐면 LNG 가격은 급등락을 되게 심하게 해요. LPG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LNG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저걸 가지고 LNG 발전을 하면 원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적자 볼 수도 있어요. 발전소가. 원가 부담되니까. 마치 한전이 유가 튀면 적자 나는 것처럼. 그러면 이럴 때는 LNG 가격이 오르면 LPG로 돌려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LNG를 안 써도 되니까 괜찮고 이 비싸진 LNG를 그냥 시중에 팔아버려요. 여기 재고를 쌓아놨다가 비싼 가격에. 그럼 그걸로 돈 버는 거죠.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가동이 됐는데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영업이익 좋았고 LPG 판매량도 이제 트럭 LPG 차량 등록 대수가 회복되면서 좋았고 울산 GPS 발전소 이게 핵심인데 여기 4분기부터 상호분정했고 가동은 50% 이상 하면서 영업이익 280억 달성했는데 LNG에서 LPG 뺀 거죠. 근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NG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LNG 가격이 지금 작년 1분기에는 LNG 가격이 낮으니까 LPG가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 개를 뺐더니. 근데 24년 하반기에는 플러스 22.9. LNG 가격이 22.9달러 더 비싼 거죠. 25년 올해 1월에는 25.3으로. 예. 그러면 이 경우에 LNG가 비싸면 뭘로 하면 되죠? LPG로 가동하면 돼요. 가격이 싼. 그럼 다른 기업들은 LNG로 이걸 하면 좀 부담이 되지만 울산 GPS는 다른 거죠. 그저 비싼 LNG를 팔아버리면 되죠. 예. 또 시중에 판매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좀 괜찮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은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의 핵심은 미국 LNG를 많이 수출하겠다. 그러면 한국이 사가면 미국 LNG는 좀 싸요. 예, 그럼 이제 이런 SK가스나 이제 싼 원료를 가져오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풀무원은 드디어 미국 법인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연간 매출은 3조 원 돌파했고 그 국내 단체 급식 있죠. 공항 같은 데도 있고 이런데 구내 식당 이제 운영이 좀 늘고 있는데 군 급식 아파트에도 단체 급식 들어가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식품 서비스 유통이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인천공항, 뭐 H그룹 계열사, 뭐 공주 휴게소, 신병교육대 이런데 단체 급식 수주가 이거 지금 트렌드에 딱 잘 맞아요. 예. 가성비 있는 식당, 단체 급식, 예. 구내 식당. 그리고 해외 사업이 핵심인데 100% 자회사 풀무원 식품이 영업이익이 519억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사업부가 분기당 마이너스 50억 원래 적자 봤거든요. 1년에 200억이죠. 근데 작년 3분기까지는 누적으로 마이너스 56억이니까 적자가 많이 줄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급식 사업도 거기에 공급하는 예, 그 어떤 식자재도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해외까지 개선되고 있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좀 대상하고 풀무원이 좀 의외로 이게 주가 보면 아무도 기대를 안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보여줬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 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노스페이스 아시죠? 그 로켓 예. 한빛 나노라는 그 원래 로켓 발사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발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테스트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7월에 드디어 한빛 나노 발사 계획이 있고 이게 제대로 성공하면 어쨌든 이제 발사체 우리나라에서 희소한 기업이잖아요. 발사체를 해요. 미국엔 로켓랩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노스페이스가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우주가 열리는 시대인데 한국에도 이런 이제 검증된 발사체 회사가 많아지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올해 좀 제일 중요한 게 7월 달에 이 실제 로켓이 얼마나 잘 발사 성공적으로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는 요 우주는 아니고 LIG 넥스원에 모의 발사체를 공급을 한대요. 이게 방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지금은 어쨌든 그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방산 쪽으로 매출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실적의 플러스 요인이니까 굉장히 좋은 저는 공시가 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인프라코는 자사주 취득한 다음에 소각한다고 합니다. 환영하고요.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 APR도 환영합니다. 다 똑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늘어야죠.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한답니다. APR은 1.87% 정도 규모. KCC는 그 정몽진 회장이 계속 지금도 그 장내 매수하고 있어요.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21억 정도를 장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 오늘 종합 주가 지수는 이제 여기 보시면 2,509포인트 간신히 정말 힘들게 2,500 넘었고 지금 어쨌든 이제 주가는 바닥은 찍었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기술적 분석할 때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라 그러죠. 뭐 5일선, 21선, 61선인데 이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을 하고 있죠. 그럼 방향성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하락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락장이고 하락장은 이미 끝났어요. 횡보장이죠, 횡보장. 횡보장에서 위로 머리를 틀고 가느냐, 다시 여기서 머물러서 부진하냐 이건데 당장은 요 위가 열리기보다는 옆으로 좀 늘어지면서 이평선을 밀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서 안 좋다가 이렇게 이평선이 모였죠. 5, 20, 61선이 모였다가 위로 이제 방향 틀면서 강세장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각도가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술적 분석은 거의 안 했는데 한 번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오죠. 이게 각도가 내려가죠. 그러면은 아직은 돌리질 못한 거예요. 근데 저 60일 이평이 이제 위로 가거든요. 그러면 상승장 초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뭔가 돌리려고는 해요. 그죠? 여기가 파란색 선이 살짝 위로 머리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어쨌든 지난 8월부터 이어진 하락장은 끝났다. 예,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에요. 하락장은 아니고 횡보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돌려주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는 살아나고, 오늘 외국인 들어왔고 연기금 뭐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히 사고 있고요. 오늘 섹터로는요, 예, 로봇주가 요새 뭐 아주 여전히 뜨겁습니다. 근데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라서 로봇주들이 진짜 하이젠 RLM이 원래 제일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오늘은 이제 거래 정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인터넷 뭐 요새 뭐 네이버 카카오가 딥시크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했고, AI 소프트웨어, 네, 그다음에 낸드 관련주 오랜만에 테스가 정말 웬일입니까 이게 18%, 제우스 뭐 심텍도 좀 올랐고, 네, 의료 AI도 요즘에 좋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좋았습니다. 온디바이스 AI, 홈쇼핑, 반도체 대표죠. 예, 하이닉스가 좋았고, 삼성은 좀 부진했습니다. 유리기판도 오늘은 다시 오랜만에 반등했고, 그리고 화학섬유, 예, 코오롱, 오늘은 코오롱 인더가 좋았네요. 네, 코오롱 인더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상 콘텐츠도 SBS가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IT 대표주도 하이닉스, 뭐 삼성 S대, LG전자까지 다 고르게 반등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이 다 올랐고요. 폴더블 폰도 오늘 아까 KH바텍도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폴더블 폰 쪽도 좋았고, OLED도 오늘 APS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 카메라 모듈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자화전자가 이제 급등을 했고, 바이오시밀러는 3천당 제약, 그리고 오랜만에 한미약품, 녹십자 좀 이런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타이어는 오늘 한국타이어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좀 안 좋았고, 다만 뭐 여기서 계속 폭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깜짝 실적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동차도 현대모비스는 조금 빠졌지만 최근에 제일 견조했죠. 근데 오늘은 현대차 기아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오늘은 이제 조선주 쉬어 가야 돼요. 좀 많이 올랐어요. 피팅도, 예, 뭐 이게 지금 한번 차트 볼까요? 성광밴드 대장주니까 엄청 올랐죠. 예, 올랐는데 오늘은 거래가 많지가 않죠. 예, 보통 고점이 거래 많이 터지고 이제 무너질 텐데 지금 뭐 거래가 많이는 안 나와서, 예, 아직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단기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주도 좀 빠졌고요. 원전, 건설기계, 산업재 관련주가 좀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손해보험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네, 증권주도 오늘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주가가 오늘 좋았습니다. 특히 뭐 AI 소프트웨어가 주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HBM, 구글의 투자 기대감 이걸로 좀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주도주는 네이버예요. 네이버, 삼성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약간 조선주에서 바톤을 조금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좀 안 좋았고, 오늘 LG CNS도 물어보시던데 제가 LG는 좀 안 좋게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뭐 주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LG가 이러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걸 상장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왜 CNS 상장한 거죠?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아니, LG CNS가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주 매출이에요.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팔면 그 돈을 이제 공모주로 받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한테 간다니까요. 예,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로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 돈이 아니에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 가치 훼손일 수밖에 없어요. LG 주가에, LG 그 지주회사. 그래서 저는 좀 반대를 했던 거고, 그리고 공모가도 싼 것도 아니었어요. 공모가도 그렇게 싸다고 매력적인 가격도 아니었고. 근데 AI 테마는 붙을 수 있어요. AI, 왜냐면 LG CNS가 LG AI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마가 붙으면 올라갈 수 있지만 오늘은 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LG CNS는 공모주 좀 청약하신 분들은 조금 오늘 기대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10%가 빠지냐.
예, 그게 좀 아쉬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끝났다 이거보다도 어쨌든 그만큼 좀 그 이 시총이 좀 무거워요. 시총이 거의 6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AI 오늘 좀 수혜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좀 더 지켜는 보세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LG가 이거를 한 거는 좀 아쉽다. 예. 굳이 상장을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시장이 더 안 좋거든요. 시총 큰 게 들어오니까 썩 좋을 수는 없는. 근데 우리나라 시총이요 엄청 커졌어요. 뭐 그러면 괜찮아요. 뭐 우리나라 시총이 막 3천조 넘고 이런데 뭐 5조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총은 2천조 밖에 안 되는데 5, 6조 들어오면 힘들어요. 이겨내기. 그게 좀 약간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오늘 삼천당 제약은 코스닥에서 제일 좋았고 펩트로는 좀 빠졌고요. 네, 수비 오늘 뭐 난리가 났죠. 아프리카 TV, 카페24 여전히 급등, ISC, 뭐 하이닉스랑 항상 같이 갑니다. 고용 오늘도 급등, 오스코텍은 이제 바이오 쪽, 유한양행 그쪽이죠. 그리고 SPG 로봇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반면 원전, 조선, 태광 뭐 이런 기업들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은 카카오페이가 급등하면서 좀 많이 붙었고 대상, 금양, 이스페타시스, 현대오토에본 실적 좋았죠. 예. 반면 LGCNS가 급락을 했고 하나엔진, 뭐 조선주가 좀 많습니다. 하나비전은 다행히 뭐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오늘 조금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클로봇이란 기업이 이제 급등했고 로봇주들이 대부분 좋죠. 알테오젠, 강보합, 그다음 숲 로봇 이런 기업들이 좋았고 반면에 하락한 기업은 하이퍼 코퍼레이션, D&D 파마텍, 이녹스 첨단소에도 실적 아까 좋던데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워닝 서프라이즈 같던데요.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뭐 동성화인텍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밀려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해 드렸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 한창이니까 실적이 안 좋다고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최악이면 오히려 올라가고요. 너무 좋으면 더 좋을 게 없으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적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뭐 실적 발표들이 있으면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노션이라는 노트 웹을 다시 복구를 해서 좀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고생들 하셨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